안녕하세요. 청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네. 62세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를 알아보기 앞서서 62세 토끼띠 분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또 살아왔으며 앞으로의 또 말년의 운기는 어떨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이분들 62세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와, 초년부터 고생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죠. 부모도 없고 혼자 자수생활해야 되고 항상 외롭고.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혼자 일찍 부모님한테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나와 타향살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신 분들이 많고 고향을 등지고 혼자 살아오다 보니 외롭고 그런 분들은 일을 해도 직장 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내 안에 공허함이 항상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토끼띠가. 밖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근데 집에 들어오거나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됐을 때는 그 외로움을 혼자 극복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셨다고 62세 같으면 거의 이제 말년이잖아요. 그분들은 결혼을 하셨어도 배우자분이 계시지만 배우자분이 잘못해서가 아닌 계셔도 외롭고 자식들이 있지만 외롭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 그 외로운 사주라 그러죠. 우리가 그 외로운 사주가 많으신 분들이 62년 계묘생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나가서 외로우니까 딴 데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조금 있어. 그러다 보면 망신수가 들어옵니다. 원래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내 외로움을 밖에서 이때까지 혼자 잘 참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도 이제 뭔가 보상받고 싶어. 자식도 다 큰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구설에 망신수가 들어오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62세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서부터 부모도 없이 혼자서 정말 외롭게 살아오시고 맞아요. 결혼한 이후에도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좀 이렇게 외롭게 좀 고독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네. 그 사주 62년생 토끼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단, 월, 일 다 따지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 성향들이 엄청 많으신 거죠. 62세 토끼띠 분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이 조금 내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정이 좀 많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쵸. 조금만 잘해줘도 다 주는. 토끼잖아.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조금 아니면 확 돌아섰다가. 근데 한 번 마음을 준 거에 대해선 되게 오래 가요. 설령 이분들이 뭐 이렇게 부부간에 합이 안 맞아도 자식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단지 내 인생에 흠은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혼자 참고 참는 분들이 많으셔. 그리고 뒤로 딴짓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근히. 티 안 나게. 그럼 우리 62세 우리 토끼띠 분들, 네. 이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좀 많이 겪었을까요? 그쵸, 많죠. 내가 그만큼 마음을 외로워서 마음이 갔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위로만 받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 욕심이 생겨.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의지하는 빈도가 세지다 보면 헤어짐이라든지 또는 내가 뒤통수 맞는 일도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 왜 외로울 때 마음이 허할 때 뭐 안 좋은 일일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그 사람 너무 고맙고 좋잖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확 퍼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또 좋게만 쓰면 괜찮은데 상대방들이 그걸 나쁘게 이용할 경우에는 나한테 항상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토끼띠 분들이 참 계묘생들이 되게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원래 정말 마지막 조금 남은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가요. 그죠? 그 들어갈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 요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망신수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반대로 선생님, 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조심을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이분들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금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외롭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전으로. 그러다 보니 뭐 딴 데 사람으로 보상받는 분이 계신다면 또는 금전으로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 올해 하반기 재미가 좋을 걸로 보여요. 올해를 잘 보내야
내년이 좋거든요. 올해가 좋지 않은데 내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박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꾸준히 정말 토끼띠 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한눈 안 팔고 정말 성실한 건 인정해줘야 돼. 그 성실함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주춤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요즘. 근데 하반기 조금 찬바람 불면 그래도 재미가 금전운으로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으실 걸로 보여요. 그럼 장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금전운이 장사나 좋나요? 사업은 같이 좋고 직장인 분들은 요 나가는 금전만 조금 단도리를 잘하세요. 어설픈 투자가 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 노후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한다든지 조금 준비하시다 보면 그게 잘못되면 사기수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돈을 다 잃을 수 있으니 그냥 열심히 각 직장인분들은 그냥 갖고 계신 거 어딘가에 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키는 게 또. 뭐 작게 제일 좋은 건 이제 뭐 땅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렇게까지는 또 투자를 막 할 걸로는 안 보여요. 근데 막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조심할 것들만 잘 단도리하고 나간다면은 하반기에도 큰 금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쵸. 많이 있는 거네요. 원래 하반기에 금전 운이 좋아지면서 내년에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분들 아까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던 게 이런 외로움 자체가 많이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이런 외로움을 좀 언제쯤 이게 좀 말년에 가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건 안 돼요. 없어. 아, 그냥 팔자련이 생각하시고 혼자 다독거리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산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내가 외롭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딘가에 특히 내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하루를 입을 수 있으니 오히려 어떤 종교적으로 본인이 심취하셔서 그 종교에 차라리 뭐 사이비 종교 말고 그 종교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게 내 조상과 신에게 위로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괜히 또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지금부터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쵸.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쵸. 그럼 선생님 이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나이만 보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생년월일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 본인 점사 보게 되면은 더 정확하고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할 수도 있고 내 개인 취향 따라 생년월일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점수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걸 아시고 싶으면 오세요. 그쵸.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영상 보시고 정말 고민거리가 있다 혹은 중요한 선택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지 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62세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62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62세는 참 마음이 순수하죠. 네. 착하고요. 착하고 순수하고 또 여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여리면 많이 치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때로는 사람이 싫을 수도 있어요. 보기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 자리가 정말 이 자리가 내가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갈등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30에서 40이 되고요. 40에서 또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즐거움이라는 게 일반 100으로 본다라면 70%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또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힘들었던 과정이 지나갔어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병이 생긴다든가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고 또 재능이 많다. 네네,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어서 가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인간한테 치이고 상처받고 예를 들면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용당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거예요. 배신하고 이용까지는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이 중간에 꼭 배신을 해요.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든가 아니면은 뭐 연락 두절을 하든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라도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분들이 꼭 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번 손을 잡고 가면 뭐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주로 예능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기술적인 거든가 아니면 예능적인 거든가 이런 걸로 공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은 행복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사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네네네.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은 재주가 많다 보니까 물론 큰 데에서 큰 그룹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쪽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자기 자영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예쁜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예쁜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요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꽃가게라든가 뭐 요런 예쁜 거를 아기자기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분들하고 공유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네. 이분들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셨으면 그래도 많은 또 인생의 또 고난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신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죠. 예, 순수하고 여리니까. 여린 반면에 또 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능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 네. 다재다능한 거죠. 그러면 상처받는 거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다 돈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 내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데 그 정도의 힘든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운기를 또 바라봤을 때는 네. 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62세라고 이제 하시면 이분들은 이제 거의 가정도 완벽하게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출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이 이제 중반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사시니까요.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하고 있으신 분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요즘에 복지회관에 많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뭐 그런 쪽으로의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사람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이제는 너무 쳐서 나는 싫어 라고 한다라면 뭐 내가 뭐 그냥 조그만 카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타 종류들을 내 것을 만들어서 하시면 뭐 70대 80대까지도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분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100세 120대 시대면 80대도 일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네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80대도 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즐거우신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안 하시는 분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이분들 이제 62세면은 다 자식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식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식은 좀 어떠실까요? 자식은 딱히 뭐
그냥 100%다 좋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가정마다 이제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워낙 섬세하고 마음이 악하지도 않고 여린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굉장히 잘 다독거리고 자녀를 잘 키워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크게 자식들로 인해서 속 썩거나 크게 뭐 딴 길로 빠져나가거나 이러는 자식은 극히 드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네. 선생님, 그럼 이분들 네. 이제 뭐 하반기를 떠나서 네.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될 나이니까 네. 말년의 운기에 이분들의 말년의 운세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년 운세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노는 거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우리가 70대, 80대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섬세함과 나의 예능적인 감각을 다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서 요즘에 뭐 인터넷 판매도 많고 아니면 주변에서 지인들하고 모여서 뭐 판매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이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거를 해라. 네. 예,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 좋아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아야 돼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럼 섞여서 사는 게 뭐 이 나이에는 크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베푸르면서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사시면 금전도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공유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럼 선생님, 이제 이분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위로 한 말씀과 앞으로 응원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응원은요. 타고난 천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착합니다. 착하고 영리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을 그냥 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복이 옵니다. 복이 오니 노후를 정말 이제 노후도 아니죠. 저희 60대면 노후 아닙니다. 65세의 노인이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데요. 65세가 어떻게 노인이에요. 네. 이제 65세, 70세 정말 멋지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다 부리면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2014년 같은 년 하반기에 우리 62세 되신 우리 토끼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남은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62세 토끼띠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좀 운명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이고, 토끼띠. 제가 주변에 토끼띠들이 참 많아요. 머리가 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상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초년, 중년, 말년을 보자 할 것 같으면 초년에는 부모의 덕이 없어. 중년에는 배우자의 덕이 없어. 말년에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실 분들이 개중에 많으실 걸로 보여져요. 외로운 걸도 많아 보이고 초중년에는 내가 외부모 아버지 쪽이든가 엄마 쪽이든가 이렇게 외부모를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중년에 보면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고 보면은 신랑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몰라.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외롭게 지나라는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아. 그렇지만은 고지식한 면도 굉장히 많고요. 이 개묘생들은 고지식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포가 남달라. 여자의 배포도 남다르고 남자의 배포도 이건 질르고 봐 하는 성격들이 좀 많아요. 이 개묘생들이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 토끼띠 개묘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제 하반 인생의 말년이라 그래야 되나?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가끔은 싸우고 가끔은 화해하고 가끔은 좋게 지내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자손에 대해서 마음은 그래도 놓을 수다. 마음은 놓을 수 있고 자손하고도 내가 안 좋았던 것도 또 화해도 하고 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내가 초년에 얘기를 했죠. 초년에는 외부모를 모셔야 되고 엄마하고 아빠 두 부모를 물론 모시고 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니까 조금 애정이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애정이 결핍이 됐으면 중년에 대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쪽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채워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가슴에 항상 외로움이 이렇게 깔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호의를 굉장히 덥석 받아.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마음을 또 덥석 주고 내가 뭐 의형제를 맺었어. 내가 뭐 누구를 맺었어. 이래도 거기에 본인 마음만큼 부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머리가 비상한데 네. 그 비상한 머리에 대가를 받느냐? 그러지를 못해. 내가 머리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 토끼띠들이 머리를 뭐 잔머리를 쓴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머리들이 좋은데 그만큼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뜻은 거창해. 그러나 그만큼의 성과를 못 거두려요. 그러니까 질르고 본다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뭘 하려고 그러면 크게 생각을 하셔 이분들은.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 뭔가 다 갖춰줘야 하고 뭐 하나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왜 세트로 다 구매하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다 갖춰야지 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였는데 올해도 나쁜 해운년이 아니었어요. 62세 네.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에 재수 보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이제 남았는데 여기에서 재수 보는 운 보는 무슨 문서의 운기를 잡았다든가 뭔가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이든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 운기를 잡는지 못 잡는지 그것도 사람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그거는 뭐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뭘 받을 게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것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상담을 좀 하셔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래도 이 남은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렇게 두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분들은 놓는 것보다 또 가져야 되는 운기야. 내가 지금 뭔가 팔려야 되는데 파는 것보다 뭔가 가져야 되는 운기야. 이것도 갖고 있지만 이거를 빨리 팔아야지 내가 움직임을 할 수 있어. 뭐 더 나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보다는 뭔가 더 가져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더 내가 더 땡겨야 되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더 가져질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뭔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실망하지 말고 뭔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용기를 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좀 잡아봤으면 문서를 문서가 들어온다. 그런 문서의 운기가 사실 보이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지 말고 좀 한번 노력해서 잡아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이 근데 좀 살짝 걸리는 게 내년에 또 삼재가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토끼띠 분들이. 근데 삼재가 좀 미리 들어와서 치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삼재는 내년에 이제 들어오면은 내년 이제 2월 4일이 지나고 입춘이 지나고 나면요 무조건 삼재는 들어와 있다라고 봐요. 삼재는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이 토끼띠들은 그닥 삼재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개묘생 62세는 내년에 63세가 되죠. 63세가 되는데 그 내년에도 내가 삼재가 들어왔어. 삼재풀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뭐 이제 크게 말고 작게라도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뭐 사람의 구설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덜 따를 걸로 보여지고요. 삼재에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낙심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다룰 영상들에 대해서 또 내년에 또 들어온 삼재띠에 대해서 또 미리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네. 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또 62세라는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넣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름자까지 넣어서 보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